안녕하세요, 구구입니다. 저는 지금 터키 공항에 와 있는데요. 왜 그 많은 나라 중에 터키를 왔냐? 저는 터키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작년 사스런에 이어 올해는 터키 항공에서 100만 마일리지 행사를 개시를 했는데요. 2025년 6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딱 4개월 동안 터키 항공을 타고 6개 대륙을 다녀오시면 100만 마일리지를 주는 챌린지입니다. 모든 항공편은 터키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도착 나라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터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포함입니다. 근데 방금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면 터키 항공에서 조기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항공편을 이미 구매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다녀볼 예정입니다. 가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100만 마일리지가 얼만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100만 마일리지를 환산하면 대략 2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티켓을 발권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장거리 비즈니스 위주로 가장 효율적인 노선으로 발권하면 4천만 원 가치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세계 여행과 함께 2천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는 마일리지를 벌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럼 저의 첫 번째 여행지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거의 20시간 장거리 비행 끝에 드디어 부다페스트에 왔는데 일단 버스 표를 사야 돼요. 이겁니다. 빨리 타보고. 아니 호스텔 바로 옆에 아시안홈이라고 슈퍼마켓이 있네. 이런 우연이. 아니 왜 이렇게 입장 하는 데가 어수선하냐. 몇 층이라고 했지? 1층? 무서운데? 건물이 관리가 잘 돼 있다고 한 거는 예외가 있는 걸로. 근데 되게 오래됐다. 되게 오래됐다, 그죠? 체크인은 2시부터라 해서 이제 옷만 금방 갈아입고 나가보려 합니다. 다시 으스스한 계단들을 지나서 시내를 보러 갑시다. 날씨도 죽여주지 않아요 오늘? 너무 좋은 징조인데. 여행 첫날부터 아니 원래 비 예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비는 지금 이 상태에서 비 오면 진짜 말도 안 되죠. 저희 호스텔은 진짜 살짝 노후된 거 말고는 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 밑에 아시안 식품점도 있지. 바로 옆에 여기 중앙시장이에요. 이게 중앙시장도 있지. 좀 나가면 다노브 강도 보이지. 진짜 호스텔 하나 잘 잡은 것 같아. 그리 비싸지도 않아요.
14유로였나? 하루에 한 2만원? 엄청 싼 건 아니지만 호스를 치고는 엄청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중앙시장 뭘 팔까요? 이제 중앙시장을 나와서 왼쪽으로 오면 이 건물들은 하나 진짜 이쁘다. 이쪽으로 좀 더 가면 다누브강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 지나갈 때마다 이 다리도 움직여서 되게 무서운데? 여기 그런 거 해놨네. 남산 타워처럼 오래 가시길. 다리가 무려 1897년도 그때쯤에 지어졌대요. 그게 19세기잖아요. 19세기 말. 200년? 100년 맞나? 100몇 년이네. 그때 100몇 년 된 건축물을 19세기에 만들어진 거. 되게 보존을 잘 해뒀네.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피곤해요. 이게 거의 24시간을 이게 아니라 경유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피로가 계속 쌓인 것 같아요. 절체 올라가서 사람들이 맥주 먹고 수다 떨고 그러네. 남아있어요. 이 다리를 건너왔고요. 갤레르턴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꼭대기에 거의 다 왔는데 갤레르트가 성 갤레르트라는 수도사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라고 하네요. 네. 완전 헝가리 초창기 때 기독교를 좀 퍼뜨리러 오신 분인데 그분 이름을 따서 언덕 이름을 지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자유여신상 맞고요. 이 헝가리 이제 나치들한테 해방되면서 이제 자유가 됐다는 뜻으로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힘들어. 지금은 못 들어가게 해놨네요. 리뉴얼 하고 있어서. 이거 끝나면 진짜 죽여줄 것 같긴 하네.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안타깝네요. 여기가 뷰 맛집이 많네요. 부다페스트가 원래 두 개의 도시였다고 하는데 이쪽 제가 있는 언덕 이쪽이 부다였고 저쪽이 페스트였는데 저 평지가 페스트였는데
어느 순간 합치게 되어서 부다페스트가 됐다고 합니다. 와, 그냥 역사가 우러나오는 도시네요. 아니, 나 이거 길 잃은 거 아니야? 아니, 계속 맵을 보고 다니는데 빠질 길이 안 나와요. 아, 이렇게 외길로 오니까 확실히 사람이 줄어드네요. 네. 진짜 살짝 남산 느낌이 난달까? 꼭대기에 메인 볼거리 있고 갓길로 빠지면 또 예쁜 풍경도 나오고 저렇게 그 외 볼거리도 많이 나오고 괜찮은 것 같아요. 꼭 저 자유의 여신상만 보러 가지 마시고 이 갓길로 체력이 되신다면 갓길로 좀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동상이 이 두 부다랑 페스트라는 도시들이 합쳐진 순간을 기록하는 동상입니다. 이쪽에는 언덕이 있는 걸 보니까 부다고요. 이쪽이 평지, 페스트. 네. 갤레르트 언덕에서 이제 좀 외길로 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광장이 나오네요. 아까 봤던 동상도 저기 있고. 사람들 쉬고 있고. 살짝 그 남산에 있는 백바원 광장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죠? 살짝? 아니면 말고. 자, 아까 갤레르트 언덕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왔는데, 네, 지금은 부다성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아까 갤레르트 언덕에서 한 20분 걸어왔는데, 네, 체력 괜찮으신 분은 걸어와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근데 지금 제가 스레파를 신고 있어서 좀 있는 건 없지 않아 있는데 최대한 빡빡하게 봐야죠. 네. 부다성을 살짝 완전 메인 입구가 아니라 뒤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있더래요. 타고 올라가 봅시다. 성이 13세기에 처음 지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로 확장되고 파괴되고 또 확장되고 파괴되고 복원되고 파괴되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의 모습을 띠게 됐는데요. 제일 마지막으로 파괴된 게 2차 세계대전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마지막으로 파괴가 됐었다고 해요. 그때 이후로 이제 한번 복원을 하면서 지금 이 모습을 띠게 됐다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자재 자체는 엄청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 이유겠죠? 지금은 이 장소가 헝가리 국립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도서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이 부다페스트의 야경 명소 중 한 곳이죠. 부다성. 이제 저쪽에서 해가 지고 있을 텐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야경을, 밤 도시 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8시 반인데 이제 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어부의 요새까지만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부다 성당이고요. 그리고 저 뒤에 어부의 요새가 있습니다. 진짜 이 헝가리는 볼만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다 가까이 있고. 그리고 저의 세 번째 야경 명소, 그리고 헝가리에서 야경으로는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 어부의 요새로 왔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번 야경 좀 제대로 보고. 그새 어두워졌는데 너무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 저기 뒤에 국회의사당 보이시죠? 이야, 타이 야경 하나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서로 기준이 부딪히면서 하나, 네? 더 쳐다볼게요. 저쪽 거. 여기는 또 한국인이 바글바글하네요. 한 반이 한국인인 것 같아요. 역시 사진 명소는 한국인이 제일 잘 알아. 저는 이제 부다성 그리고 어부의 요새를 관광을 마쳤고요. 이제 세체니 다리, 이 다리 통해서 집으로 갈 건데, 이 다리가 예전에 부다랑 페스트가 다른 도시라고 했었잖아요. 강이 중간에 가로지르는. 근데 그 통합이 됐을 때 처음으로 지어진 다리예요, 이 세체니 다리가. 그래서 제일 오래된 다리죠, 여기서.
오늘은 어제 비가 온 관계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거든요. 원래 갈 생각이 없었던 세천이 온천을 가볼 겁니다. 네, 왜 갈 생각이 없었냐면 지금 여름이기도 하고 꽤 비싸요. 제일 싸게 갈 수 있는 게 4만 원쯤이거든요. 네, 제일 싸게 갈 수 있는 게 9시 전에 입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좀 아침 일찍 나가는 것도 있고, 그 전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하고 온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트에 들렸는데요.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 물. 요물 2리터짜리 하나가 1,500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더 비싼 편인가? 펩시 1,600원, 맥주 2,000원,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빵 되게 맛있어 보여요. 아침을 여기서 때울까? 뭐 요구르트 이런 거 빵 하나 사가지고 때워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결국 마트에서 아침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소시지빵 실패할 수가 없죠. 뭐 엄청 맛있기도 힘든데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랑 초콜릿빵 하나랑 물 1리터짜리에서 4,000원 조금 안 되긴 했습니다. 지금은 온천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는 좀 비지하네요. 비지. 좀 시내로 온 것 같은데? 제가 있던 동네는 거의 차가 안 다니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뭔가 북적북적해졌습니다. 지금 초콜릿빵 한번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이 헝가리가 페이슈리로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빵집 가게 되시면 페이슈리 위주로 골라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맛있네요. 저는 지금 안드라시 거리를 걷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봐도 되게 뭐 고급지고 역사가 많이 우러나는 것 같은데, 이 길을 끝까지 가보시면 영웅광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울로 치면 세종대로와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엄청난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광장을 도심이랑 연결하는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영웅광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왜 헝가리 역사에 중요한 거냐면 헝가리 건국 이래 1000년을 기념하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마자르족이 헝가리인들의 뿌리가 되는 그런 족인데 1896년도에 여기 들어와가지고 건국을 했는데 1896년도에 1000년을 기념하면서 여기를 지었다고 해요. 여기 이제 마자르족의 이제 두목들이죠. 두목들이라고 하고, 저 위에는 원래 미카엘, 그리고 양옆으로는 헝가리 역사에 중요한 인물들, 대통령이나 왕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여기 이제 쭉 들어가면 세첸이 온천이 나옵니다. 이렇게 영웅광장 따라서 공원을 들어오시면 이렇게 온천 입구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많지 않기를. 여기가 어떻게 된 구조냐면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 탈의실이 있을 겁니다. 이게 탈의실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이쪽 문으로, 물론 두 쪽 문 닫았고 나오시면 여기 라커룸이 있습니다. 여기 옷을 이제 보관하셔서 들어가면 됩니다. 드디어 입성했습니다. 세천이 온천. 지금 보시다시피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저 중간 수영장이, 중간 온천이 제일 큰데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뭐 사람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저 실내 온천도 있긴 있는데 여기가 사람이 제일 많네요. 제일 좋기도 하고. 여기서 좀 힐링하다 가겠습니다. 계란 냄새가 조금 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어제 20km 이상을 걸어 다닌 관계로 힐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저쪽 선에 저쪽 풀장에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이 큰 건물을 다 가로지르고 오니까 와, 시설 규모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너무 많아요. 뭐 습식 건식 사우나, 얼음방 뭐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오니까 또 이쪽 수영장은 조금 다르네요. 네. 여기가 할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잠깐 들어갔다가 왔는데요. 저 중간 사람들 왜 돌고 있는 것 같잖아요. 왜 돌고 있는지 생각이 되잖아요. 중간에 벽 쪽에 저 반시계 방향으로 물을 쏴줘요. 그래서 저렇게 돌게 되는 건데, 와, 생각보다 빠릅니다. 벽 쪽에 계시면. 이것도 재밌네요. 이제 좀 정리하고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예, 다 씻고 나왔습니다. 이거 여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야외 온천만 있는 줄 알고 살짝 실망할 뻔했는데 실내 시설이 죽여줍니다. 예, 꼭 한 번씩은 와보세요. 이거 여기는 와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밥 먹을 곳을 찾으러 갑시다. 유럽의 첫 번째 지하철. 헝가리 전통 음식 중에 족발이랑 비슷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전문점을 와봤는데요. 냄새 죽입니다 지금. 와, 아까 처음에 살만 먹었는데 좀 뻑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껍질은 같이 먹으니까, 껍질은 그 지방 부분이랑 같이 붙어 있는 걸 먹으니까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어요. 근데 간은 살짝 심심한 걸로 또 좋네요. 원래 유럽이나 서양 쪽으로 다니면 음식이 짜기 마련인데 여기 슴슴하니까 좋아요. 양파랑 감자도 같이 구워서 내줬는데 맛있습니다. 한 번씩 입가심하기 좋아요. 싸진 않아요. 이게 3만원? 3만원이라 좀
비싼 편이긴 한데 충분히 값어치 하는 것 같습니다. 감자랑 양파 익힘이 너무 타이트해요. 고기도 너무 이분하게 익고 막 북한의 의사당까지 왔는데 딱히 할 건 없네요. 들어가 볼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부다페스트에 오면 빠질 수 없는 것이죠. 노란 트램 한번 타보시는 거. 특별히 다누브가 편을 이제 지나는 걸로 한번 타볼 생각이에요. 그것도 나쁘지 않고. For Rochard Alma. This train terminates here. Please leave the train upon arrival. Goodbye. 네, 부다페스트 기차역 근처에 있는 쇼핑을 와봤습니다. 점심을 해결해야 돼서 이 안에 한번 둘러볼 겸 먹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돌고 돌아보다 많은 거 시켰습니다. 버거킹. 근데 여기 특이한 메뉴가 있길래 이 바르마르킹이라고 뭔지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되게 압도적이던데 사진으로만 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콜라 한 모금만 하고. 제가 주문을 하다가 감튀를 샐러드로 바꾼 거예요. 전 샐러드가 추가로 나온 줄 알고 누른 건데 바꾸는 거였어. 그래서 샐러드, 감튀 대신 샐러드, 그리고 제일 중요한 햄버거. 이미지처럼 압도한 건 그런 건 없네요. 안에 양파링이 있고 뭐 베이컨이 있고 고기 있고 그렇긴 한데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있는데 그냥 아는 걸 시킬 걸 그랬다? 와퍼. 안에 양파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양파링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양파링이 있는 걸 시켰어요?
시죠. 시구땡. 일부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봤는데 요 제일 작은 사이즈가 하나로 한 4,800원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국이랑 물가가 많이 비슷하죠. 제가 시켜 먹은 햄버거 세트도 제일 비싼 세트였는데 그게 한 16,000원? 1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았고, 여기 일반인 식사가 평균적으로 12,000원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랑 꽤 비슷하죠. 예전에 여기 전염병 전에 오신 분들을 들어보면 진짜 싸고 물가 싸고 많이 이것저것 많이 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특히 헝가리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2022년도랑 23년도에 거의 15%에 육박하는 인플레가 찍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의 물가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 세계 여행 첫 번째 여행지 부다페스트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꽤나 만족했던 도시고요. 뭐 건축물도 다 예쁘고 역사 가치도 다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볼 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모든 관광지가 다 근처에 있어서 그냥 걸어갈 수 있어서 좋았던 점이 있지만, 제 느낌상 생각보다 볼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 올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게 되면 이제 부다페스트가 아닌 헝가리 이제 그 외의 도시들 그쪽으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저는 버스를 타서 다음 도시로 넘어가 볼게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세계 여행 해주셔서 감사합니다.